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다시 또 생을 포기하는 일가족들. 서민 생각한 정부는 없다. 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택 아파트에서 30대 엄마와 7세 아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먼저 간다라는 유서가 발견이 됐고, 초등학생 1학년 아들과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아내 살해 뒤에 1살 자녀 안고 투신 노원 일가족 비극. 네, 아내 살해하고 나서 남편이 생후 수개월로 추정되는 자녀를 안고 투신을 한 그러한 또 사건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하고 거꾸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올린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강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를 거지 만들고 이웃 나라들 전쟁이 나든 말든 계속 전쟁 위기를 만들고 무기를 판매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4차 산업 독점을 하기 위해서 자국 이기주의로 계속 몰고 갔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우리 현대차, 기아차 뒤통수 맞고 이러한 일들 또 미국에 투자해라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생산, 소비, 고용,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상한 경제 활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마크롱은 비판을 해버렸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미국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무기 판매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왜 미국의 무슨 종속국도 아니고 그러면서 도리어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는 국익이에요. 국익. 안보는 함께 할 수 있어도 안보를 내세워서 남의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안보는 같이 하자. 하지만 경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렸다가 잃어버린 30년을 맞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 미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겨놔 버렸죠. 이러한 상황들. 지금 미국이 하는 거 보세요. 중국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정당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시장 경제고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냥 막 고립을 시켜버리잖아요. 고립을. 어떤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미국 만세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지 깡패 정치를 하고 전 세계에 전쟁 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했고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그런 제국주의자들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영국이 계속해서 노예 무역을 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으면서 약탈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왜 찬양합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모약 그리고 이러한 각종 그들의 꼼수 등에 또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대한민국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현 정부가 미국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힘없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해서 가계 기업이 붕괴돼도 미국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안 올리면은 외화가 유출된다. 미국이 꼼수를 부린다고 제가 계속 말했죠. 일본이나 중국이 바보라서 금리를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까? 미국의 꼼수를 다 읽었던 거예요. 미국이 달러의 외환 보유고, 다른 나라들이 달러의 외환 보유고에서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의 양이 떨어지게 되고 외환 보유고의 달러가 떨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강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돈이 막 모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모이게끔. 그리고 나서 그걸 전략으로 쓴 거예요. 아, 자본 유출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도 막 계속 올리겠지. 그러면은 그 나라는 경기 침체 오고 그 나라는 완전히 가계와 기업들이 붕괴되겠지. 그리고 자본은 우리 쪽으로 이동하겠지. 이런 전략을 썼는데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계속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세요. 미국이.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들도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러니까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다 미국에다 공장 지어, 미국에다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늘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뻔히 알지 않아요? 이거 속임수네. 전쟁 위기 만들고 이간질 하고, 그리고 지금 강달러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 유치하고, 다른 나라는 거지 만들고, 이거 꼼수구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중국은 금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도리어 내리면서 미국에게 타격을 주면서 국채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SVB 은행이 왜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에는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이기주의로 달려가니까 세계가 미국 이기주의 만세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처럼 미국 만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결국에는 중국과 손을 잡고, 심지어는 중동에서 이란 많은 중동 국가들이 중국과 손을 잡아버리고, 브라질, 또 남아공, 또 인도, 또 중국, 러시아가 계속 손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다 먹혀 들어가고 이웃나라 거지 만들고 자기들은 세계 패권을 주고, 세계 경제 패권, 달러 패권, 세계 무기 패권, 세계 질서를 우리가 다 유지하겠지, 또 신제국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도리어 패착이 돼버린 거예요. 패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때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밖에 없어. 전쟁. 근데 미국이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한국에다가 포탄을 빌리고 어쩌고 이러고 있죠. 이제 미국이 남아있는 건 전쟁인데 다른 나라 가만히 있습니까? 러시아가 미국보다 이 핵 무기가 제일 많아요. 또 중국하고 손잡고, 그리고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에는 세계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욕, 이기심이. 그래서 적어도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시키면서 미국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이런 거를 약탈해 가고 있구나. 이러다가 우리만 죽겠구나. 일본하고 중국이 왜 그랬는지 내가 알겠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그런데 그냥 방치해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살해 후 1살 자녀 안고 투신하고 이런 가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평택 아파트에서도 30대 엄마와 7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한은 작년 말 가계부채 비율이 105.1%다. 장단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들이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가계부채 탓을 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탓을. 그러니까 이 정치꾼들과 관료들은 항상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 탓을 합니다. 항상. 네, 이미 100% 넘었는데 가계부채 GDP의 80% 넘으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간다.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경남 가계부채 60.5조, 네, 늘어나는 빚에 궁핍한 서민 살림 어쩌나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안 되죠. 자살률 계속 올라가죠. 서민경제 붕괴되고 있죠. 이제 외국인들로 채우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불법 체류 문제 계속 심화되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이게 참 심각합니다. 네, 코로나 3년간 30대 빚이 30% 가까이 불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하루 한 끼에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빚으로 빚 갚다 무너지는 청년들, 고금리에 터진 코로나 빚폭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20, 30대가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금융권은 연체율 비상, 넉 달 뒤가 더 걱정이다. 이자잔치 기껏 이자잔치 해먹고 자기들은 이제 연체율이 비상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누구 탓해요? 또 서민 탓하는 거예요. 서민 탓. 은행 연체율이 30개월 만에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경제를 악화시키고 대통령은 계속 또 전쟁 위기 만들고 무역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다른 나라를 적대국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도리어 러시아, 중국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의 핵을 억제시키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외교는 빵점이에요. 빵점. 사교만 잘해요. 사교.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가계대출은 줄고 있는데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은 3개월 연속 증가.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 줄폐업 가시화되고 있고 미분양, 고금리 등 악재 여파에 폐업이 1000곳이 돌파됐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1% 쇼크, 경기 침체 공포가 커졌다. 미국이 그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서 전쟁 일으키고 무기 판매하고 다른 나라 이간질하고 거기에다가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 과학 다 투자시키고 다른 나라들 미국에다 다 투자시키고 했어도 이 정도예요.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예요? 한국은. 그러면은 한국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 대책.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사진만 찍고 다니고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